국민들이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주 사상 유례 없는 학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겨우 1주가 지난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텅 비어버린 도시를 눈부시게 밝혀줄 천사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몸을 내던진 수많은 천사들, 우리에겐 슬퍼하는 이웃을 위해 힘내라고 손 내밀어줄 친구들이 있어요. 힘들어 지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줄 소중한 이웃들. 벚꽃이 피어도 맘껏 웃을 수 없는 지금 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우린 기침 한번 속 시원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모든 걸 빼앗아가지는 않았죠. 찬란한 내일이 남겨져 있어요. 아파하는 그대 곁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다시 힘을 내요. 우리에게 주저앉고 싶어도 우리에게 언젠가는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이제 꽃처럼 필 수 있도록 활짝 피어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대구의 품격을 더 높여주신 위대한 대구 시민 여러분,
놀라운 인내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견한 우리 학생 여러분, 안전한 병태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내해 주신 선생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신속 정확한 보도와 냉철한 비판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실어주신 기자 여러분, 교육감으로 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대구 미래영양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금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미래 역량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을 채 실천하기 전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의 지역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웃음꽃이 피어야 할 교실은 100여일간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학생이 있어야 학교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교육은 이와 같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왔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학을 2차례 연기했고 온라인 개학에 직면해 그동안 축적된 에듀텍 활용 교육, 인적, 물적 자원의 신속한 현장 지원과 대구 선생님들의 열정이 더해 전국에서 가장 충실한 원격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격일제, 전일제, 격일제, 격주제 등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대구형 등교 수업은 대한민국의 등교 수업 모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휴업과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대구의 원격 수업 교사 학습 공동체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자체 개발한 원격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은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보다 심각했던 상황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127억 원을 감면했으며 사립유치원 수업료 41억 원, 고등학생 온라인 수강 및 도서 구입비 33억 원, 유아놀이 교육자료 꾸러미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선제적 대응 역량을 토대로 위드 코로나에 슬기롭게 대응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켜나갈 4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입시를 앞둔 고3, 고2, 중3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일 등교해 진로 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아리,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대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입 릴레이 특강, 온오프라인 대입 상담을 늘리고 온라인 하상 면접 대비 실전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진로 진학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중학생들에게도 진로 진학 설계에서부터 고3 대입 진학 대비까지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과 사각지대 학생 보호,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와 학업 결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학생 밀집도가 낮은 학교의 매일 등교를 권장하는 등 학교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 등교 수업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모든 학교에서 매일 등교를 실시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학생별, 교사별로 원격 수업을 실시할 여건과 역량의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이 학습터에 대구형 온라인 교실인 대구 클래스를 구축해 전 교과 차시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구형 블렌디드 러닝 모델을 개발해 원격 수업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에듀텍 생태계 기반을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년 내로 217개교에 무선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컴퓨터 3,400여 대, 공용 노트북 3,800여 대, 패드 35,000여 대를 추가 보급하는 등 총 400여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나아가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는 미래형 학교 추진을 위한 대구 미래교육정책기획단을 출범해 원격 수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학습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블루 심리 방역을 위해 감사하기 마음 백신, 사랑과 책을 읽는 랜선 도서관, 찾아가는 수련 활동 등 온오프라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줄어든 운동 시간과 늘어난 미디어 사용 시간으로 나타나는 정서 불안 등 공감과 위로를 더하는 심리방역 인성교육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대구 미래 영양교육이 반환점을 지난 지금 2년 전 대구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내용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공약 추진 과제 81개 중 98.8%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전국 교육감 평균 이행 완료율인 47.8%보다 월등히 높아 금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교육감 공약 이행 분야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던 대구 미래 영양교육은 장기간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취임 전 준비된 교육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중단 없는 대구 미래 영양교육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즉 IB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학습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프리디피 IB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 번역, 채점감 및 평가관 양성, 교원 연수, IT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해 국내 최초로 일반 공립학교에 한국어 IB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IB 캠프, 온오프라인 연수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IB 인정학교 9개 학교, 후보학교 6개 교의 승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선생님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IB 기초학교 50개교, 간심학교 6개교, IB 후보학교 9개교를 운영하면서 교실 수업의 혁신과 함께 학교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탐구 수업과 논서 수령 평가는 공교육 혁신 모델로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에듀텍 활용 교육을 기반으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수학체험센터의 탐구, 가정 중심의 수학체험 프로그램, 내년에 개원하는 예술융합 창작지원센터의
예술 기반 교과 융합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역량 중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다시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년간 363억 원을 투입하여 정형화된 교실과 학교를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 정책사업과 연계해 대구형 미래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뇌 기반 맞춤형 학습 코칭으로 기본 학력을 기르겠습니다. 두뇌 기반 표준화 검사, 두뇌 기반 학생 이해 검사 등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분석하고 부진 요인에 따라 1수업 2교사제, 두뇌 기반 학습 코칭, 지역사회 연계 학습 바우처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품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제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세계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 3월 대구 국제고등학교를 개교합니다. 2024년 신입생까지는 국제계열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목고로 운영하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 신입생부터 국제계열 전문교과 특성화 학교 및 거점 학교로 운영하게 됩니다. 입학생 선발 시 사회 통합 전형으로 30% 이상 선발해 교육 취약계층 자녀에게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진로 진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간 학교 밖 공유 캠퍼스를 구축하고 진로 진학 이력 관리, 대구 진학 꿈나비,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 등 학생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을 제공하고 대구 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를 설립해 미래 유망 산업과 연계한 직업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인 대구 예아람 학교를 2022년에는 장애학생 특성화 고등학교인 대구 이름고등학교를 개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체험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2022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대구시와 협의해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엄마품 돌봄 유치원 또한 100개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구 미래교육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기반의 저녁 돌봄, 고교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향토회를 기르는 마을교육과정, 향교, 서원, 연객, 인성교육 등 7개 미래교육지구별 특화 모델을 개발해 대구 교육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교육 자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생님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자율성은 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늘어난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선생님이 교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을 검토해 각종 대회, 직무연수, 행사, 회의 등 총 164건의 사업을 취소, 감축, 조정해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금년 학교 평가도 가감히 폐지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종합감사를 취소 또는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의 역량 함량은 교사에게 달려 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에 학생 교육과 안전을 동시에 챙기느라 지친 교직원의 몸과 마음 치유 프로그램과 온라인 심리 상담을 확대 운영해 교직원의 심리 방역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등교 첫날 교문으로 들어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학부모님과 긴장한 표정으로 선생님과 눈인사를 나누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왠지 가슴 한켠이 찡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예전의 학교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몫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행복한 인사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대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학교를 지켜가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학생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학부모님께는 믿음과 신뢰를, 교직원에게는 열정과 보람을, 지역사회에는 공간과 행복을 주는 대구 미래역량교육을 펼쳐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G헬로비전 대구방송의 권수경 기자입니다. 네, 취임 2주년 축하드리고요. 사실 매니페스토에서도 뒷받침하듯 여러 가지 공약들을 지켜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사업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할 만한 점은 또 무엇이고, 이제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향후 남은 과제라고 할까요? 아쉬운 점, 이렇게 잘한 점 한 가지, 아쉬운 점 한 가지 이렇게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면서 학교 평가를 현장에 맞게 변화시켜서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매우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성을 확대했던 부분이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공약을 했는 부분에서 자율성 그 자체가 목표가 되기가 참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개선하느냐, 그 모델 중에 IB 교육 프로그램을 작년에 한국어화 하는데 계약이 완료되고 올해 9월에 IB 한국어 프로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또 공약을 중심으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또 현장을 도와주는 그 공약 중에서 1수업 2교사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고, 그로 인해서 아까 교실 수업 혁신과 더불어 학생들을 모두 꼼꼼하게 챙겨내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서 바람직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올해 조금 2년 차를 이제 3년 차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러한 우리가 교실 수업 개선과 그다음에 교육 혁신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다소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리 기자님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데 힘들어하죠.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매체에 대한 이용률이 상당히 지금 높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독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담임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를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게임 중독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가이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면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좀 가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매일 뭐 집에서 지금 학교 가는 날도 이제 뭐 격일제로 가고 그러니까
게임 때문에 이제 좀 가정 불화도 있고, 예, 또 싸움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학생들 정서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발표하신 그 심리적인 인성교육,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학생들이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전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또 그게 온라인 수업을 핑계로 해서 스마트폰이나 이 패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지도하는 한계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학교 평가까지도 과감하게 폐지하면서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에 들어있는 시간을 모두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수업과 아이들 생활지도 이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을 거의 과감하게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도 이 스마트폰이나 이 온라인 시스템을 정말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시간을 조금 더 돌려드려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더 유용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계속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학업 결손과 학생들의 과몰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또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북 연합일보의 김영건 기자입니다. 감님께서 지금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으로 과일 정말로 우리 대구가 교육 혁명을 실현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닌데, 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지금 어느 정도 도달해가 있는지 대구가 또 그 끝이 언제쯤 실현이 될런지 그거 한번 좀 예상을 좀 해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네, 저 작년에 IBO와 한국어 이제 번역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서 올해 9월이 되면 한국어로 된 가이드북과 모든 교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1차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9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학교는 IB 수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BO에서도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는 부분을 놀라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블렌디드해서 매주 토요일 IB 캠프를 중3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수업에 몰두할 수가 없고 굉장히 흥미로워하고요. 선생님도 그 가르치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발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IB 프로그램을 과거에 경기외고가 준비할 때는 준비 시간도 수년이 걸렸고 완성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 교육청이 비교적 빠르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저희가 IB 수업을 준비해서 첫 졸업생은 2023년 고3이 2024년 대학에 입학하는 그때가 첫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준비해서 2024년도 입학하는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이 배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 중학교는 상당하게 진도가 나가고 있지만 고등학교까지 내년에 이제 첫 프리-DP를 합니다. DP 과정은 2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전에 프리-DP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과 매핑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부터 세계 고등학교에서 프리-DP 과정을 시작하게 되어서 본격적인 IB 프로그램의 진수인 고등학교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상태는 상당히 중순조롭다고 보고 있고
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연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굉장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계획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박준혁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학교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강화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자율성 부분과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가 또 위험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전학년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침을 내렸었는데, 지금 최근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마다 전면 등교를 몇 학년이 하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전면 등교를 하게 된다면은 방역적인 차원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이거는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어떤 특정 학군에서는 전면 등교를 연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옆에서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집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전면 등교를 하기로 결정한 학교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실 때 고민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배경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준비하는 시간을 2주간 충분하게 드렸고, 학교 단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등교를 이제 오프라인 등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좀 익숙해질 무렵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바뀌고, 또 오프라인 방식이 익숙해 있는데 또다시 방식을 바꾸라고 하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불편할 거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대구 교육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우리 대구는 상당히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5건의 확진과 학원 강사 2명이 있었는데, 이들 경우는 CT 값이 전부 다 30이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이런 짧은 시간에 향후에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아주 요 짧은 방학 전에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등교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었던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조금 더 확대하거나 언제든지 축소할 수 있는 준비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20명 이하의 경우에는 전면 등교를 권장했는데, 다만 현장에서 그런 전면 등교에 대한 학부모님의 불안함이나 또 학교의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그조차도 어느 정도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이 상황이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 그 이후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더 학교의 선생님들을 보고 반 친구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학습 진도와 더불어 정서적 성장이 가능한 형태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완화해서 등교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대구에 발생하는 확진자 수들인가 이런 것들 아주 정교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로 만약에 일시적으로 넘어올 기미가 보이면 즉각적으로 과거에 가장 안전한 등교수단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만일의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가지지 않으면 어쩌면 올해 내에는 다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육감 뭐 하나 좀 여쭤보기 위해서 그런데, 코로나 1차 유행 때는 교감님하고 교육청 직원들하고 학교 열선에서 잘 막았는데, 가을에 이제 2차 유행이 오기 시작하는데,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왜 수학여행이라든지 운동회 같은 모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는 지금쯤 이제 대충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침을 갖고 계신지. 네. 아까 제가 이제 164건의 그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 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3월 달에 코로나가 처음 사태 대구에서 이렇게 확산될 때는 후반기에 이런 일들을 이제 수학여행이나 지금 못했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지금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입장은 후반기에도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까 말까 들고 있으면 굉장히 현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취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도 혹시 마지막까지 애들하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자님, 우리 남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너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숙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수련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조금씩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내로 뭐 803이나 해양수련원에 가서 아이들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벼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황을 봐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CNB 대구방송 백승열 기자입니다. 먼저 취임 2주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반 학생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체육특기생들 같은 경우에 진학을 위해서는 입상 실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모두 취소됐고 그런 상황에서 후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때 우리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년체전은 거의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운동 기량을 어떻게 이제 전국 단위로 기량을 겨룰 기회는 이제 거의 좀 줄어드는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국체전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체전을 일체 이제 동시에 시행을 하지 못하면 종목별 아니면 지역별로 기량을 겨루는 대회는 어느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학교의 지금 학교에서 훈련하고 있는 운동부 학생들은 현재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상황 내에서는 지금의 운동 연습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체전이 만약에 무산이 되면 종목별 대회를 간중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학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정준 기자입니다.
2주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셨는데, 최근에 그 논란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면서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각각 학교로 보급된 마스크 관련해서 지금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이제 전량 회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그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진 상태에서 그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안전성 검증 절차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 안정성 확보가 가장 우선일 텐데, 사용 중단 조치는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안전성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물질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교육부가 계약을 하면서 면 마스크, 그 당시에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하던 시기여서 교육부가 각 교육청마다 학생 1인당 2매의 면 마스크를 확보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같은 입장에서 면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면 마스크만 나눠주기에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 마스크가 침방울이, 비말이 이렇게 흡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터를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권고를 받고 우리 교육청도 필터가 있는 면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부분의 필터가 이 필터 자체의 성능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서 그 당시에 마침 그 다이텍 연구원에서 식약처에서 7가지 고시를 한 내용에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필터가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 교육청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난 부호금을 통해서 대구시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DMF 검출에 대해서 PT 연구원의 시험 연구원에 불검출로 받아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도 시민단체가 의문을 문제를 제기를 했고, 다이텍 연구원도 그에 따르는 검증을 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논란에 휩쓰이는 거는 저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식약처 고시를 준수를 했고, 그 다음에 즉시 이제 학생들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중지된 상황입니다. 또 다이텍 연구원이 그 마스크 유해 물질 검출을 민간 합동 전문기관에 충분히 협조해서 검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고, 또 다이텍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검증해서 여기에 따르는 모든 조치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도 빠른 시일 내에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이번 논란이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원들이 현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런 논란까지 생겨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추적해서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마스크를 폐기하기 전에 중지를 했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대경일보 조영준 기자입니다. 저는 다풍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수업 2교사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기초 학력 미달이라든지 적응장애라든지 정서 부적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표를 상 보니까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이 단계적으로 초중 학교로 봤을 때 지금 예산이 3억 이상, 2배 이상 지금 2020년 늘어난 그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한 16억 정도가 2020년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이 왜서 학생들이 이렇게 부정되고 적응장애가 일어나는지 여기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두뇌 검사, 지금 두뇌 기반 학습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이제 표준 진단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법이 더 발전했을 수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이 안 돼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분리해서 치료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속되는 수업 시간 내에 안정되게 수업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필요해서 1수업 2교사를 시스템을 도입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정서장애나 행동장애 학생은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뭐 저희도 굉장히 이게 시대적 환경적 영향인가,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정서 발달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게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저희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을 하려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추가적인 보조교사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이 추가 보조교사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해서 그런 학반에 추가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실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서 저학년 때 특히 최소한 중학교 단계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학습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교육청에서 효과적으로 좀 더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네, 더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두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 예,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 광역시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